다이어트 강박증이나 섭식장애, 그리고 끝도 없는 욕심과 집착. 여자가 웃긴다고 하면 특이한 외모나 체형으로 웃기는 정도지, 그게 아니고서는 너네는 여자들은 웃길 수 없지. 지난해 방송계에서는 9년 만에 여성의 여성 예능인이 대상을 받은 건 17년 전. 그날이 도대체 뭔데? 여성 배우의 활약은 여성의 활약이 두드러졌지만 여자이잖아. 여성 출연자에게는 애교와 섹시함을 2차 가해를 부추기는 듯한 기사. 유튜브에서 자극적인 영상을 올릴수록 조회수가 늘고. 사실 한국에서 코미디가 할 때는 이제 뭐 정치인들을 막 풍자하고 막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게 좀 명목이 끊기고 어느 순간부터 뭐 여성이나 뭐 어떤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또는 어떤 정상성에서 좀 벗어났다고 한 사람들, 뭐 외모나 체형 뭐 이런 것들, 이런 사람들을 좀 비하하고 희화화하는 방식으로 많이 웃겨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는 약간 그런 지점에 대해서 좀 동의가 안 되고, 그런 조크는 좀 너무 불편하다고 생각하고, 딱히 역할이라기보다 사실 스탠드업 코미디 장르 자체가 굉장히 개인적인 장르예요. 미국에서 만약에 스탠드업 코미디를 한다? 그럼 그냥 나 혼자 조크 짜서 무대에 서서 내 스타일대로 조크 하고 내려오면 되는 장르라서 좀 개인적인 장르긴 한데, 여성들 같은, 그러니까 한국에 이제 무대가 별로 없기도 하고 여성 위주로 된 크루를 만들어서 활동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관심 있는 여성들 이렇게 한 명 한 명 끌어들여서 이런 블러디 펀이라는 크루가 됐어요. 코미디 각자 하고 각자 분량 이제 잘라서 유튜브에 올라갔는데 이제 악플이 엄청 많이 달렸어요. 조회수가 사실 별로 안 나오는 곳이거든요. 갑자기 제 영상에 조회수가 막 수백이 찍히면서 악플들이 막 달리는데, 사실 저희가 운영하는 그 유튜브 채널도 아닌데 너무 민폐인 것 같아서 영상은 내려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영상도 이제 내려갔는데, 일단 처음 든 생각은 우리가 유튜브를 하면 조회수 걱정은 없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좀 안전이 너무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내가 유명인도 아니고 돈도 없고 다 맨날 지하철 타고 이제 버스 타고 다니는데 이런 곳에서 누가 나를 알아보고 해코지를 하면 어떡하지? 약간 그런 지점들이 좀 걱정이 됐어요. 제가 사실은 기자다 보니까 악플에 굉장히 둔감한 편입니다. 뭐 웬만한 악플은 그냥 안 보거나 혹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인데, 이제 제가 어떤 페미니즘 글을 쓰면 뭐 페이스북이나 혹은 인스타그램에 글을 쓰거나 혹은 기사를 쓰면 악플이 굉장히 많이 달리는데, 그 중에는 인신공격성 그 악플도 굉장히 많아요. 특히 지금은 댓글이 중지됐는데, 예전에 그 친절하게 웃어주면 결혼까지 생각하는 남자들을 내고 인터뷰한 동영 유튜브 영상이 있는데, 굉장히 정말 살면서 들어본 가장 많은 인신 공격을 거기서 다 봤던 것 같아요. 저는 심지어 기자이고 남자인데도 이러는데, 일반인 여성들 혹은 저보다 좀 더 페미니스트임을 강조하시는 어떤 그런 분들에게는 더 큰 어떤 테러와 가까운 악플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씁쓸했죠, 사실은. 저도 처음에는 페미니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봤죠.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제게는 학창 시절에 저한테 페미니즘 그런 게 아니야. 페미니즘은 성평등이고 여성이 차별받지 않고 폭력을 당하지 않는 그런 사회를 위해서 필요한 거야 라고 말해주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페미니스트로 살아가야겠다 생각했던 것 같은데, 여성들이 이제 목소리를 내는 것을 기자로서 보고 그걸 또 콘텐츠화 시키면서 저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성이라고 페미니즘 운동이나 어떤 활동을 여성의 문제로만
취급하고 나는 그냥 뒤에서 조용히 있는 게 과연 옳은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때부터 남성 페미니스트로서 저를 드러내고 글도 많이 쓰고 발언도 많이 하고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다짐을 했던 것 같아요.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당대를 살고 있는 소설가인 나는 소설로서는 어떻게 응대할 수 있을까? 소설가들은 이 뜨거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응대할 수 있을까? 주변을 살펴봤는데 저의 성별인 남성 작가가 관심 있게 어떤 담론 지형을 살핀 반응은 안 보였습니다. 젠더 공부를 하는 게 뭔가 좀 자신감을 심어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한테. 대화할 때 늘 머뭇거리는 그런 순간들이 있고,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이런 순간들이 있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 뭔가 좀 명확해지고 모르는 부분에서는 질문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어떤 그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제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그 방향으로 그 젠더 렌즈를 눈에 하나 끼고 서사들을 보고 세상을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 그냥 성별의 문제가 아니고 온갖 유계 질서들, 권력 관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명료하게 이론화하는 영역이 페미니즘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그 페미니즘을 공부를 하면서 얻는 게 그냥 성별 불평등의 문제가 아니고 민주적이지 못한 모든 것들의 관계들이 다 그 관계로 보이는 거더라고요. 사회학과에 가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사회에 걸쳐진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되게 많은 토론과 이야기를 나누고 주제를 잡아요. 그래서 그런 주제들 중에 하나로도 이제 뭐 젠더, 성, 저는 그 부분을 오히려 저한테 알려줬던 친구들이 제 남자인 대학 동기랑 저의 전 남자친구들이었거든요, 사실. 저는 오히려 관심이 없었고 그 친구들이 먼저 공부하고 먼저 알고 있었고 저한테 먼저 알려주고 그런 부분대에서 되게 많이 열어줬었어요. 알게 된 거는 그 친구들 때문이지만 사실 제가 지금 쌓고 있는 인사이트들은 결국 저의 인생에 걸친 경험에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다이어트를 하고 싶고 뭔가 예뻐지고 싶고 외모를 쫓고 극단의 외모지상주의자였죠, 사실 저는. 그게 인생을 위해서 나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그게 정답이라고 사실 생각을 했었죠. 사실 저한테 온 거는 다이어트 강박증이나 집차, 섭식장애, 그리고 끝도 없는 욕심과 집착, 그런 것들 뿐인 거예요. 그때 딱 멈추고 고민을 많이 했었죠. 내가 과연 추구해야 되는 방향성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제대로 잘 살고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잃고 있는 건 무엇일까? 내가 놓치고 있는 건 뭘까? 그 이후에 사실은 플러스 사이즈 모델 쪽으로 먼저 도전을 했었어요. 근데 오히려 거기서는 넌 플러스 사이즈 모델을 하기에는 임팩트가 부족하다. 살을 찌울 수 있겠냐? 이쪽이었고, 기존 사이즈 모델 쪽에서는 너는 모델을 하기에는 너무나 뚱뚱하다.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약간 그럼 나는 또 내가 살을 빼던가 찌워야 되는 것인가의 그런 딜레마가 있었는데, 제가 아는 지인 중에 그분이 이제 해외에는 이미 내추럴 사이즈 모델이라는 개념이 있다 얘기를 해주셨고, 그래서 제가 이제 네이버에 내추럴 사이즈 모델, 뭐 내추럴 사이즈 이런 걸 검색을 해봤는데 관련된 자료가 아무것도 안 나오고, 설레라도 있으면 보고 따라갈 수도 있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 하다가 제가 고민 상담을 한 친구가 저한테 그러면 네가 먼저 시작하면 되잖아 라고 이제 얘기를 해줬고,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그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게 된 거는 이런 내추럴 사이즈 모델이 있고 이런 거를 좀 알리기 위해서 패션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좀 사람들의 여론을 모아서 보여줘야겠다. 왜냐면 이 사이즈에 수요가 있다는 거를 알아야 기업들도 이런 모델을 사용할 테니까. 근데 이 채널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패션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과정에서 여기까지 오면서 겪었던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번 2회는 이제 메시지도 조금 확장돼서 달라지기도 했고 모델도 남자 모델도 만들어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회 때는 그냥 나 자신을 사랑하자, love yourself, 그런 메시지였어요. 흔히 말하는 바디 포지티브의 정말 흔한 메시지. 스스로
사랑하자고 결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회의 많은 요소들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구나라는 걸 좀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번 2회의 메시지가 그거를 바꾸자는 거였고, 그렇기 때문에 패션쇼 플러스 마네킹이었어요. 왜냐면은 이 프로젝트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사회에 하나는 생겼으면 좋겠어서, 이전과는 다른 이유가. 바디 포지티브는 여성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남성들도 해당될 수 있는 이야기고, 여성들의 뭐 사이즈 합리화 이런 식으로 비꼼 당하기도 해요. 근데 절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단순히 여성 남성을 떠나서 예를 들어 이번에 패션쇼 모델에서는 이제 힐체어 타는 분도 계셨고 50대 모델도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남녀노소 어떤 체형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삶을 다 담는 이야기거든요. 사실 바디 포지티브는 우리 모두가 스스로의 몸을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할 자격이 있고,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을 바꿔나가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어떤 그 성별에 국한되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는 이런 남성 문화도 싫고 여성들과도 어떤 평등한 관계를 맺고 싶은데 지금의 어떤 체제가 그러지 못하게 만들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의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때 페미니즘을 저는 배우고 조금 공부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은 주변에 있는 여성들의 얘기를 한번 가감없이 한번 들어보는, 그 정도만 하더라도 분명히 생각이 달라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평등한 의식을 갖고 자신의 관점을 바꾸기 위해서는 페미니즘이 필요하고, 그렇게 페미니즘을 수용한 남성들이 많아지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성평등한 사회가 조금 더 진전될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스탠드업 코미디언으로서는 사회에서 잘 들리지 않는 이야기들을 내가 마주했을 때 그거를 약간 스탠드업 코미디라는 형식에 맞춰서 계속 이야기를 해 나가고 싶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조금 약간 다정한 조크를 하고 싶은 바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까내리거나 아니면 자기 비하를 하는 방식의 조크가 좀 제일 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게 익숙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사람들한테 되게 다정해도 웃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어요.